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어제 오후 내란 특검팀이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고요. 또 단 2차례 조사만 하고 나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어서 예상 밖의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함께 그 배경 그리고 향후 수사 방향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이죠.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이 수사 개시부터 단 18일, 그러니까 전체 수사 기간 170일 중 5분의 1도 쓰지 않은 시점인데요. 통상 이 특검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으로 이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물증을 단단히 다진 뒤에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라 볼 수 있겠고요. 관련해 특검은 어제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지만 현 단계에서 밝히기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3가지 대표적 혐의만 공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언론들이 입수해서 공개한 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건 대통령 시절에 관저에 있으면서 공수처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그 혐의였습니다. 네, 우선 이 내란 특검팀이 작성한 구속영장은 총 66쪽 분량입니다.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5쪽가량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도망할 염려를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 보인 비협조적, 부정적인 태도를 종합을 해보면 수사와 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자 이 사법의 전문가로서 사건 관계인과 접촉을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2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정황도 자세히 담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경호관 등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법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했고,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경찰은 너희들이 총기를 가진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거라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그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특검은 계엄당에 배포된 선포문에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서명란이 없었는데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선포문에는 서명란이 포함된 것들을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한 전 총리도 가담을 했다고 봤습니다. 당초 여권이 특검에 주문하고 또 기대했던 거는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 혐의를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번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요. 이 외환 혐의는 빠졌습니다. 아직 조사할 게 남아있다. 이게 특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외환 혐의는요. 지난해 10월이죠. 윤 전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자, 관련해 특검은 어제 브리핑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따라 특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신병부터 확보한 뒤에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내란 특검으로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초반부터 이른바 돌직구를 던지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이례적인 속도전 결국 검찰에 있을 때 특수통이었던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법조계에선 이번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이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은석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났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특검은 평소 이 특수수사 검사의 요건으로서 집념과 추진력, 치밀한 수사, 그리고 이 심리 제압을 통한 기세를 지론처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9년 법무검찰 내부형 실무 교재로 펴낸 이 수사 감각이라는 그 교재에서도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이 속도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 조특검은 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도 피의자를 옥죄는 이 심리 전술을 자주 구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또 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수싸움과 상대의 길을 꺾는 적절한 이 여론전으로 이 두 차례 대면 조사를 모두 특검이 원하는 방식과 또 절차대로 진행하는 수완을 발휘했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될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9일 오후에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결정이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모레 오후 2시 15분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일 때 한 번, 전직일 때 한 번 이렇게 2번 구속영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신문 당일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 그제였죠. 지난 5일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체포 방해 지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소환 추가로 있으시 응하실 겁니까? 내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요. 아주 이례적인 정말 속도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소환조사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 혐의 내용이 3가지입니다. 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혐의가 대표적으로 3개입니다. 법원이 내일 모레 오후에 영장 실질심사를 열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풀려난 지 당시 첫 번째 구속됐을 때는 바로 이제 구속 취소로 풀려났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120일 만에 영장이 다시 청구가 된 거기 때문에 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특검의 이 같은 이례적인 속도전식의 그 영장 청구 일단 이해를 하시는지 그리고 과연 법원 어떤 결정을 내릴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번에 3개의 특검이 가동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 특검은 사실상 이제 기존 수사팀을 그대로 다 승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가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특검팀은 지금 특검을 처음 구성을 해서 하는 수사이고 지금 내란 특검은 원래 있던 수사팀에 사실 조은석 특검만 거기 가서 이제 지휘를 하는 거거든요. 지휘자만 바뀌어졌지 실제로 내용 자체는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례 걸친 이 신문 조사에서 계속 이제 본인의 어떤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는 뭐 어떤 실익이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특히 아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빈틈을 아마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걸 보면 이 경호처의 간부라든지 또 군 관계자라든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불리한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법원 입장에서 보면 자칫 증거인멸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려들을 혹시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구속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좀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분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전에 변호사가 배석을 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우호적인 진술을 하다가 오후에 변호사가 빠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으로서는 혹여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서 회유라든지 압박을 해가지고 진술이 번복될 것을 우려해서 일종의 증거인멸 우려로 빨리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